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에 주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크게 물린 분들, 계좌가 뭐 거의 잠식 상태에 가까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면 물린 종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고, 수비적으로 계좌 관리를 하고 주식 자산을 운영을 하는 노하우도 많이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좀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공격적인 투자, 매수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희님, 팁 전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지는 핵심 기초 100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비, 방어, 이런 부분은 공격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지껏은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조심스러워 했는데 좀 그 부분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계좌 상태가 양호하고 지금 현재 신규 매매를 해야 된다.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거래량 상위 100종목을 공격할 때 많이 이용해요. 이유는 거래량이 붙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급을 동반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분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라면은 여기서 오늘 같은 장은 금요일 시장입니다. 금요일 시장은 상대적으로 파동이나 이런 게 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찾는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매매를 할지 한번 돌아봐 볼까 해요. 일단 거래량 100종목에서 이렇게 고른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장에 참여를 오래 했고 경험치가 많은 사람일수록 안에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는 관찰이 선행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전제를 깔아둔 상태에서 안다라고 전제하고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봤었을 때 지금 위에서 쭉 훑었을 때는 우리 기술 투자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봉 상황에서 요 정도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일봉에서 보시면은 충분하게 하락이 나와준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느 정도는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 흐름 안에서 움직여줬단 말이죠. 움직이는데 최근 시장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잖아요. 시장이 안 좋았었던 부분이 있죠. 근데 그 하락세에서 어느 정도 탄탄한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점이 깨지면서 어려운 흐름이 보여질 때 이런 식으로 그냥 거래량은 부족하지만 잘 만들어지는 듯한 흐름 보여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수급하고도 연결되는데, 큰 상승 나오고 충분히 하락이 빠졌을 때, 충분한 하락이 이뤄졌었을 때 껍데기가 되지 않고 빈털터리기가 되지 않고 종목이 살아있을 때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것까지 체크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개선되고 뭔가 괜찮은 흐름, 아니면은 변곡점이라고 하죠. 변화의 흐름이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종목을 지켜보다가 캐치를 하면은 좀 좋다. 그 다음에 당연히 백그라운드 이슈적인 부분도 체크하면 좋다인 거고, 분봉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요게 그런 형태 다양한 매매가 가능해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장 초반 시작하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다른 느낌이 없죠. 별다른 느낌이 없을 때 여기서 금요일 시장을 고려하더라도 신규 포지션 할 때 그냥 툭툭 받아주면서 포지션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받아주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짜다가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변화 포인트에서 공격도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 이 기대치가 있는 상황, 이게 결과적으로는 오늘 나왔지만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공격을 한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급등이 연출이 안 돼도 또 나중에 좀 받아가면서 또 기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인가요? 왜 이런 종목들을 한다고 하신 걸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공격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할 때는 당연히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인데, 수익을 더 내기 위한 공격 포인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비중 훅 실어서, 제 표현으로는 훅이라고 하죠. 훅을 실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스캘핑도 되고 그 다음 만들어가는 매매도 가능한 그런 포인트들이 잘 나와주기 때문에 그러하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대로 박스권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스캘핑으로도 얼마든지
느린 파동이지만 스캘핑으로 해결이 될 수 있어서이고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요 빠지는 영역은 제가 비중 있게 안 다룰 거예요. 이건 과거에 수비적인 이야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은 이 공격 포인트 때문이죠. 근데 대신에 이런 종목은 판단이 빨라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훅을 걸려면은 이 초기 포지션에서 기준 비중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은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 비중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수시로 받아주면서 팔고 받아주면서 팔고 이러한 행동들을 해주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밸런싱은 최초 포지션부터 섞어주면서 아예 내포하면서, 제가 예전에 실전 매매에서도 보여줬던 스타일인데, 비중을 일단은 채워두면서 기어오면은 살짝 떨어주고, 비중을 채워가면서 살짝 떨어주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높여갈 수 있는 상태를 보다가 흐름 나왔었을 때 수급하고 함께 여기서 훅 포인트를 걸어주는 이런 형태의 매매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매매하면은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이야기해봤어요. 근데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이게 어려운 게, 여기에서 뭐 좀 리밸런싱을 하다가 여기서 한다 그랬는데 공격이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매수를 이어가면, 매수를 그냥 계속 이렇게 이어가다가 여기서도 그냥 매수하고 막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판다, 뭐 이런 전략이 더 공격적인 것 같거든요. 더 공격적이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공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그냥 몰빵 때리고 여기 끝까지 한번 가보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소심하게 가자 그러려면 여기 많이 올랐으니까 단타니까 그냥 빨리 팔고 말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기준이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뒤가 없을 정도의 공격, 경주마 같은 공격은 저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공격이 아니라 그냥 욕망의 노예입니다. 욕심입니다. 당연히 공격적인 정도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가장 공격적이죠. 근데 뒤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공격적인 거는 현실성 안에서, 지속 가능성 안에서, 꾸준한 안에서 내 수익을 충분히 능동적으로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정도. 저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로또처럼 100% 먹는 공격을 달성했다. 내가 1천만 원을 가지고 100%를 먹었다. 그러면은 수익이 1천이다. 근데 이걸 로또처럼 어쩌다 한 번이고 나머지는 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100만 원씩 잃었다. 10번 잃으면은 어차피 또이고 그 이상 잃게 되면 결국엔 손실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방식은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어쩌다 한 번 잘 먹는 거, 로또 잘 당첨되는 방법을 의미 있게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말하는 공격성은 그냥 이런 것 같아요. 1천 안에서 솔직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격력을 높이게 되면은 이 안에서 뭐 200, 300 정도를 충분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결국에는 이 합이 1천이 아니라 1억을 쌓아 올려가는 이런 거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 비교는 조금 극단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한 거는 맞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공격력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을 상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수비가 전제가 된 공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공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 포인트로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씩 갖고 있는 거. 회전력 고민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거죠. 적은 자금으로 많이 회전시켜서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공격을 위해서는 회전력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포인트 매매를 잘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데 공격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미리 다 채워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스타트 준비를 하다가 포인트가 나올 때 거기서 변화를 줬다가 변화를 다시 되돌리고, 변화를 줬다가 다시 되돌리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총 비중이 늘어나고, 늘어난 거를 다시 팔 수도 있고, 그렇게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받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팔아주고, 이런 브릿지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 매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를 줬다가 받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까 처음 질문도, 여기서 비중 어차피 공격이면은 여기서 비중 100% 채워놓고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뭐, 이런 일방향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변화를 준다는 거는 비중의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최소한 30에서
35 정도를 가지고만 있었다. 요 정도만 확보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포인트에서 쉽거든요. 퍼센트죠. 네. 비중을 요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포인트에서 분명히 이 전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35%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30%가 됐다가 이 30%에서 그 다음 이 V자 했었던 수급과 돌파 흐름이 나왔었던, 지금 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상황을 요때로 넘겨가게 되면은 좀 의미가 있거든요. 요때 팔 것 팔고 여기서 다시 훅 30에서 뭐 45나 한 48%? 요 정도까지 될 것 같고, 요쪽으로 갈 때 그 중에서 일부 다시 팔아내서 40% 정도 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공격할 때는 수익률 이격이나 방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라서 여기서 한 65, 70까지도 가능하고, 그 상태에서 여기서 분할 매도하고 다시 중간중간 매수 섞으면서 받아가고 하면은 이 끝에 갔었을 때 더 낮은 평단으로 한 이 정도 평단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평단으로 비중 50% 이상을 여기서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걸로 이어가든가 전략 매도하든가 본인이 어떤 선택이든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올라가면서 공격하면서 흐름이 좋을 때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흐름이 안 좋을 때 물타기로 비중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잘 갔거든 50%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다시 실력으로 나뉘는데, 앞으로 돌아가면은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봤었을 때 공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거 흐름 다시 괜찮아질 수 있겠는데, 다음 주까지 끌고 가보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 50%를 내어줄 거를 좀 각오하더라도 다음 주로 갖고 가서 그 50% 안에서 추가로 베팅해서 키워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이어갑니다. 근데 내 깜냥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는 단타가 더 좋아, 이렇게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좀 짧은 시간 안에 끝내는 게 나는 성향이 더 맞아 하면 여기서 전략 매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여기서 제 스타일로 말하게 되면 저는 한 번 더 갖고 갈 것 같긴 해요. 물론 오후 아직 남은 시간 흐름을 보겠지만, 보고 나서 포지션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전략 매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미리 포기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질문을 하자 그러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영상 최근에 보신 분들, 이제 막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분들도 솔직히 있을 거예요. 왜? 나 같으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겠다, 뭐 막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사서 팔고 다시 사서 팔면은 뭐 단타 치면서도 계속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궁금증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비중을 33%를 맞추고 48%를 맞추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가 이제 과거에 영상을 공유했던 거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오늘 영상 하나에서 또 설명하자 그러면 또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여기서 사서 그냥 여기서 파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영상 꼭 보세요.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질문을 좀 하나 이어가자면, 어차피 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끝까지 왔을 때 뭐 평단가가 한 대충 여기 정도 수준일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뭐 여기 어딘가라 그렇다면 대충 비중 한 30-40% 정도를 가지고 여쯤에서 적당하게 모아서 전략 매도하고, 그거 다시 30-40% 다 채워서 전략 매도하고 30-40% 다 채워서 전략 매도하면, 그럼 대충 여기까지 갔을 때 평단가가 여기 근처잖아요. 이게 더 오히려 좀 편하고 괜찮은 방법 아닐까? 단타하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나요? 떨어지는 거에 대해 대비도 되고. 쉽게 얘기 드리면은 매수를 하는 방법에 대한 확률을 정도는 알면 좋아요. 뭐 어려운 얘기 같지만 되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잡을 수 있어야 공격이 수월해지는데, 방금 전에 말했었던 거는 올라가는 한 방향만 잡게 되거든요. 근데 비중을 100을 안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40%까지만 채우고 기다렸더니 올라간 거지 100을 채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르게 말하게 되면 요 방식은 차라리 비중을 100을 채우는 게 낫죠, 이게 된다면. 떨어지면 그냥 손절해버리고. 네. 근데 손절 안 할 생각으로, 떨어지면 관리할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올라갔을 때도 여기서도 30, 그냥 30%라는 비중이 자신이
채울 수 있는 맥스 비중이다라고 생각하고 30% 채워서 팔고 30% 채우고 팔고 30% 채우고 팔고 만약에 떨어지면 물 타고 이렇게 단조로운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제가 그냥 원희님이 설명할 때 30, 35, 뭐 48, 막 이런 얘기해서 제가 3, 40%를 얘기한 건데, 실제로는 아마 저처럼 하더라도, 제가 말한 것처럼 하더라도, 단타 계좌에 요만큼 돈 있으면 이거 갖고 100으로 그렇게 하겠죠. 이걸 다 하다가, 안 되면 손절해야지 라고 했는데, 손절 타이밍도 놓쳤거나, 안 되면은, 나중에 여기 있는 돈 가지고 와서 해결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물 타면서 해결해야지.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영상 과거에 정말 많이 수비에 대한 영상은 되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한번 꼭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공격에 대한 포인트를 얘기하면은 제가 이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0에서 100%라는 사이 비중이 존재합니다. 사이 비중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0% 또는 100% 양극에서 놀거든요. 무슨 말이냐? 좋은 거 같다라고 하게 되면 꽉꽉 눌러 담아야지. 안 좋은 것 같다. 빨리 팔고 도망가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공격을 진짜 잘하고 확률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신이 매수하는 방법에 공격력을 높인다, 확률을 높인다라는 거는 이 사이 비중을 잘 써야 돼요. 양극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중 안에서 변화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자신이 똑같은 흐름 안에서 여러 가지 갈래길을 다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변화를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중에 변화를 준다. 변화를 주면서 만들어간다. 근데 제가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때요? 상승하는 흐름을 타가면서 비중이 적게 있어서 움츠리면서 리스크를 별로 안 지고 있었 상황에서 상승과 함께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고 그와 함께 효과는 수익금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공격에 가까운 행위잖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대부분이 올라갈 때 비중 남는 거 거의 없고요. 내려갈 때 비중 꽉꽉 채워집니다.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많이 다르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 요 앞단에서 뭔가 준비가 돼 있었잖아요. 이미 뭐 30에서 35 그러면 뭐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지 않은 비중을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수급이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주가가 의미 있는 정도로 떴을 때 우리 거래량 상이라던가 이런 데 캐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거래량 상위에서 이 종목을 골라서 이 종목은 할만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거래량 상위에 걸리기 전에 뭔가 사전 작업이 돼 있는 거를 전제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거 없이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나요? 한다면 스캘핑이 될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공격 포인트에서 훅으로 넣었다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는 스캘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고 나중에 올라타게 되면 그런 스캘핑은 가능하겠죠. 스캘핑은 비중 0일 때 이 포인트에서 포인트 매매죠. 탁 치고 바로 매도해서 파는 겁니다. 틱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2% 그냥 단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치고 빠져서 매매를 완성시키는 건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 행위를 하고 나면 비중을 거의 남기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비중을 남긴다는 거는 그 이후로 이어지는 거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아까 제가 30% 사고 팔고 할 때 차라리 100%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했던 그걸 한다는 거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100%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안 올라갔을 때는 그럼 손절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스캘핑도 그래서 100%로 하기는 힘들 거예요. 자, 이게 스캐핑이라는 게 뭐 용어는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크게 개념을 잡고 하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고, 뭐 스캐핑에 대한 얘기를 오늘 영상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에 이 얘기는 좀 많아지니까 공격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많이 해드릴 예정이라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얘기에서는 요런 케이스에서는 저는 어차피 여기서 스캘핑 할 것 같으면 스캘핑이 가능한 상황, 요 부분 포인트를 정확히 말하면 생각의 흐름을 봐보세요. 요런 상황 나오면 이거 매매할 수 있다, 스캘핑 할 수 있겠다. 스캘핑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요 상황에서도 이 종목이 이런 상황 오면 스캘핑 나올 수 있겠네가 연결되겠죠. 그 말은 그렇다라면 였다가 기본 초기 비중 세팅은 가능하겠네까지 연결되겠죠. 이렇게 프로세스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초기 비중이 얘가 설령 내가 원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 상태에서 요거 관리해 나가는데 문제 없겠네. 이렇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되면은 이 종목을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오늘 오후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를 예측하고 예언하고 예견해서 이거를 딱 맞춘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되겠죠. 네, 이 상황을 언제든 만날 수 있게 저는 길목에서 자리 잡고 준비해 놓는 거죠. 제가 원하는 공격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손절이 되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거의 히팅률이 100%, 히팅률이라고 하는 건 공격을 들어가서 어쨌든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그게 거의 100%에 가깝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괜찮으니까, 떨어지더라도 대응해서 수익 만들어내는 상황이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되니까. 100% 조금 오바인 것 같으니까 한 98%로.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했죠.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오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수치가 그래요. 제가 그냥 원희님 몇 년 동안 봐온 것도 그렇고, 클럽에서 지금 저희 클럽도 한 4년 넘었나요? 4년 넘었죠. 네, 저희가 이제 어느덧 이 클럽을 같은 이름으로 한 게 이제 5년 차가 됐거든요. 여기 초창기 멤버부터 계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저희 유튜브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클럽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들도 뭐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수익이 빵빵 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어려운 길을 가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수익을 거의 100%에 가깝게 만들어 가면서 계좌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레코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주식이 딱 이런 것 같아요. 뭐 공격을 하냐 수비를 하냐 그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은데, 어쨌든 자산이 꾸준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식, 그냥 다 의미 없게 사고 팔고 하면서 나는 오늘 얼마 잃었어, 나 얼마 벌었어,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막 배틀하듯이 그런 얘기하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꾸준하게 투자 자산을 성장시켜 나가고 자신의 소셜 클래스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주식, 그거를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해할 만한 게 아무래도 좀 공격 쪽에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해드려 볼게요. 저희 영상 통해서 좀 팁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이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해서 잘 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대부분 다 계좌 망가뜨리시거든요. 어설프게 따라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클럽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시면은 뭐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언니님 하란 대로만 해야지 라고 해도 수익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 상황 만나고, 이런 어려워지는 상황 극복하고 그런 거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거였구나, 영상에서 말했던 게 이렇게 직접 체험하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배워 가시고, 그렇게 본인이 알아서 이런 거를 찾아 떠나고 공략도 할 수 있게 되고 계좌 관리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링크가 몇 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주식비더 공유 카페, 거기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카페에 좀 약간 스패머들도 있어요. 저희를 사칭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같이 걸어놓은 공지사항을 꼭 보시고요. 그 공지를 통해서 클럽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솔직히 그냥 뭐 저희 수익 뭐 100%, 200%, 300% 내줄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정말 의미 없는 종목 추천을 반복하거든요. 그렇게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꼭 그런 쪽으로 길을 찾아가지 마시고요. 저희 쪽에 오셔서 같이 해보시면은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도움 되는 조언 많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